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선도주자인 대한항공은 2025년 3분기 전통적인 여행 성수기를 기대했지만 국제선 여객 수요 부진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예상보다 약했던 미주 노선의 수요와 일본 동남아 단거리 노선의 경쟁이 심화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4분기에는 장기 연휴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 정책 시행 효과로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수요 모두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노선은 대한항공사 비중이 저가 항공사 대비 월등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대한항공은 여전히 시장 지배력 확대와 함께 합병 시너지 모멘텀도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방송을 통해 이를 풀어보면서 우리 여러분들과 대한항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연결자 회사들의 성적표를 제외한 대한항공의 3분기 별도 기준 예상 매출액은 4조 1,479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4,8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제선 여객 매출 또한 2.8% 감소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이는 국제선 여객 운임 또한 전년 대비 6% 하락하는 부진함을 나타내기도 했었죠. 항공 화물 부분 역시 글로벌 교역의 불확실성 속에서 매출액이 전년 대비 3.5%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화물 수송량과 운임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신규 항공기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20% 늘었고 임금 인상 등 인건비도 5% 증가하면서 수익성의 압박을 나타내기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OPM 영업이익률은 11.8%를 기록하면서 건실한 재무 체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시선은 4분기로 향합니다. 3분기에 부진을 딛고 4분기에는 뚜렷한 실적 개선이 예상되면서 특히 장기 연휴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 정책 시행은 국제선 여객 수요에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아웃바운드와 인바운드 수요 모두 확대되며 장거리 노선 중심의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경쟁력은 더욱 빛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단순히 두 회사의 결합을 넘어 시장 지배력 확대와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주가는 이미 업황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주가 수준은 하방 압력보다 상승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우세합니다. 또한 대한항공 주가 매력은 밸류에이션에 있습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직전 20년간 대한항공 ROE는 마이너스 5.9%였지만 이후 5년간 평균 ROE는 13% 수준을 유지했었죠. ROE 같은 경우 향후 5년간 15.7%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는 부분까지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 가치 대비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음을 말하는 포인트이기도 하죠. 주가는 단기 업황 악화 등 온갖 부정적인 요인들을 충분히 반영했고 불안정한 대외 환경 속에서 단기적인 업황 악화는 불가피했지만 대한항공은 합병 시너지와 독보적인 노선 경쟁력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이륙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주식 데이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주주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대한항공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 이제 황금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연휴가 우리 여러분들 쉬시면서 간략히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서 오늘 방송을 진행해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이 대한항공 움직임을 봤었을 때 상방을 둬야 되는지 하방을 둬야 되는지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 이번에 또 3분기 내용이 있었죠. 국제선 여객 부진이라는 내용과 함께 조금 아쉬운 결과를 낳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4분기가 시작되면서 4분기 전망은 어떻게 나타날지를 두고 현황과 차트적인 분석
움직임들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 집중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항공 오늘 살펴볼 건데, 자, 최근 움직임을 바로 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박스권 움직임이 강하게, 네, 지금 현재 이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현재 이제 박스권 움직임이 더해지면서 이제 상방과 하방을 두고 언제 추세적인 움직임이 돌파해 줄지를 두고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오늘 말씀을 드려볼 건데, 사실 지금 이제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 속에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이제 현재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추세적인 전환, 상승 추세로 이어지려면 일단 이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나오려면 이 강한 매물대들을 소화해내고 강한 수급력으로 이끌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자, 거기에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주가 상승 동력에는 이제 모멘텀이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영상으로 잠깐 살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지금 이제 부진이라는 내용과 여러 가지 이슈들이 더해지고 있는 부분인데, 차트적인 분석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슈와 내용들을 잠깐 체크해 드릴게요. 최근 정부가 중국인 대상으로 단체 관광객 이 무비자 관련해서 한시적으로 입국을 이제 시행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놓고 이제 대한항공도 9월 달에 여행객 수요가 성수기 계절인데 그에 반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4분기에서 만회하는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다. 황금 연휴에 긴 연휴와 함께 지금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이 관련 내용들, 이 수혜 내용들이 지금 현재 이제 다시 더해지고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아시아나 합병 관련해서 이제 내용들도 같이 더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무 역량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지금 어떻게 나타날지 주가 반영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사업 역량, 자, 여객과 화물 균형 잡힌 수익 구조와 지금 현재 이제 중대형의 어떤 기단, 경쟁력 등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해서 이제 내용들도 있고, 이 부분을 놓고 실적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 수익성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적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는 실적 움직임, 그쵸? 체크해 드리면서 연결과 이제 별도가 나눠지는 부분인 거죠. 자, 연결 기준의 어떤 실적은요, 자회사까지 포함이 된 거고요. 별도 기준의 실적 같은 경우는 본사 기준, 그러니까 대한항공만 나온 실적 부분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한 차례 설명을 드리고 난 이후에 차트적인 분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별도 실적 추이 전망을 이제 우리가 한눈에 살펴보시면 일단 2024년 이 매출액 부분을 보시면 16조 원 수준을 나타낸 부분이거든요. 완만한 이제 성장을 나타냈다. 뭐 여객 움직임도 있었고 2024년에는 그래도 견조한 흐름이었다라고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자, 영업이익 쪽을 살펴보면은 이때 2024년보다 2025년이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서 봤었을 때 영업이익이 2024년에는 1.9조 원 수준으로 집계가 나타난 부분이거든요. 총토탈. 근데 이제 전년 대비, 자, 올해와 비교를 했었을 때 직전 전년 대비 움직임과 따져보면은 조금 감소했다.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진의 어떤 국제선 여객 수요와 내용들이 나타나준 부분인 건데, 여기에서 국제선 여객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어때요? 자, 전년 대비 움직임 흐름을 쭉 보고 이번 3분기 이 부분에서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3분기 기점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지만 2025년 4분기부터 회복세가 그쵸? 보이는 거 우리 여러분들 이제 한눈에 보이실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25년과 2026년 다시 회복세 움직임을 두고 우리가 집중할 구간이 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국제선 여객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도 어디예요? 올해 3분기죠?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이 4분기부터 터닝 포인트의 어떤 턴어라운드 움직임들이, 네, 수요가 회복되는 개선세 움직임들이 나와주는 모습인 거예요. 자, 올해까지는 조금 아쉬웠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4분기부터 점진적인 개선세, 회복세로도가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 거죠. 자, 이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우리 여러분들은요, 국제선 여객 부분에서 여러분들 2024년의 움직임이 어땠나요? 구조 한 3천억 원 정도 수준으로 집계가 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자, 매출액이, 그쵸? 근데 2025년에 전체적인 이제 매출 현황을 두고 보면 이제 9조 8천억 원 수준, 5.5%의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는 말과 함께 지금 이제 수요 지표죠. 수요 지표를 공급과 수요 부분을 살펴보시면요. 자, 모두 크게 이제 증가한 부분이 보여져요. 자, 여기에서 ASK가 이제 공급 부분인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 RPK 같은 경우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수요 부분인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자, 움직임을 살펴보시면 이전보다 지금 각각의 이제 9%씩 이상 상승,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여객 수요가 회복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지금 별도 실적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따져봤을 때 여기에서 이제 탑승률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제 확인해 보시면은 이 탑승률, 그쵸? 이 탑승률을 보시면은 84%, 네, 초반대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네, 수요가 유지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아래 이제 운임까지 우리가 같이 이제 살펴보시면은 사실상 지금 흐름이 뭐 엄청 변동성이 크다. 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지만 2024년에 지금 125원에서 지금 2025년 기준으로 123원 정도로 소폭 운임 기준이 소폭 하락한 부분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지금 이 부분이 항공사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수익성 지표에 굉장히 강한 중요한 수익성 지표거든요. 항공산업에서 이렇게 표기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항공사가 이제 승객 1명 또는 화물 1kg를 태우고 1km를 운행한다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얼마의 돈이 드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됐었을 때 단순히 매출을 나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질적인 수익성을 두고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포인트인 거죠. 핵심 지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계산값인 건데, 자, 이 부분을 두고 봤었을 때 지금 소폭 하락한 부분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승객 또는 화물을 운송했을 때 1km당 평균 단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함께 같이 간략히 체크해드린 부분인 거고, 일드가 이제 높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고가의 프리미엄 이제 좌석 판매가 많거나 시장 경쟁이 덜해서 항공권 가격이 높게 책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의미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낮아졌다 했었을 때는 이제 저가 경쟁이 심화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한 차례 이 지표를 두고 체크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노선의 수익성이나 그렇죠. 총 이익 구간을 두고 핵심 지표로 많이 이제 중심적으로 체크해 보기도 합니다. 자, 총 이익 예상에는 뭐 항공사 일드 뭐 운항 비용 탑승률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으로 보기는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별도 실적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영업 비용 부분. 네, 이 영업 비용 부분을 우리 여러분들 함께 같이 체크해 보시면은 2025년 14조 8,930억 원 정도? 네, 집계가 지금 현재 영업비용이 되고 있습니다. 약 2.6% 정도? 2.6% 정도 이제 증가할 것으로 저는 이제 보고 있는 이제 추정치인 거죠. 그래서 그 움직임을 두고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보는 게 이 유료비와 인건비, 공항 관련해서 이제 고정비 상승 압박인 건데, 아래에 바로 영업이익
부분을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전년 대비 움직임과 같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2024년에 10.8% 이제 4분기에 나와주다가 2025년 1분기에 8.9%로 하락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화물 이익 감소 부분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작용했었던 부분이고 다시 11.8% 영업이익률이 나타나줘요. 자, 여기에서 다시 좀 감소 추세를 나타내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하는 움직임들이 이제 나와주는 모습 가운데 자, 전체적으로 수익성 안정화를 두고 계속해서 이제 주시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부분이고 이제 이 별도 실적에서 우리가 한 차례 확인할 부분이 꾸준한 회복세 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높은 이익을 담당했었던 이 화물 부분. 이 화물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 어떤 둔화 움직임, 수익성 반영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하향 추세나 그런 움직임을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조금 이제 흔들렸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놓고도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3분기도 그렇고 최근 부진한 움직임들이 좀 나와주고 했었지만 이 4분기부터 장기적인 연휴와 지금 이제 중국이 단체 관광객 대상 어떤 무비자 입국 정책 시행 효과적인 이 단기성이긴 하지만 한시적이긴 하지만 내용들이 같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4분기를 놓고 우리 여러분들 단기 트레이딩의 어떤 단기적 시세를 먹을 수 있는 이 포인트들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짚어드리려고 해요. 그 부분을 놓고 이제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는 부분인 거고 사실상 이 박스권 상단의 어떤 돌파 움직임이 중요한 건데 만약 돌파했었을 때 이제 3만 원을 돌파하러 가는 이 매물 소화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가격 구간이 오거든요. 그 부분을 놓고도 추가적인 움직임과 기업 분석을 좀 더 연휴 끝나고 마치고 더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우리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연결, 실적 관련해서도 우리가 체크해 봐야죠. 이제 자회사 포함인 거예요. 이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지금 이제 대한항공 별도와 아시아나항공 진에어까지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합산을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사실상 2024년에 이제 코로나 시기가 이제 도래했었던 부분이었잖아요. 이 이후에 여객 수요 이제 회복, 이 연결 시점에서 굉장히 특수한 그런 시기이기는 했었어요. 2024년까지는. 그런데 진에어의 되게 공격적인 성장세와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이제 부분도 최근에 이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자 움직임을 이제 일단 살펴보면요. 이제 매출액을 볼게요. 자 매출액 기준에서 이제 16조 원 기준에서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에 이 매출액이 크게 한 방이 띄어주죠. 한 25조 원 수준으로 16조 원에서 마무리했었던 매출액이 25조 원 수준으로 크게 점프업하는 매출액이 많이 급증을 했었죠. 자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뭐 아시아나 합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이제 한 차례 체크해드리고 있는데 진에어 같은 경우는 저가항공사잖아요. LCC 관련해서 이제 저가항공사고 이 두 이제 대형항공사고 그렇죠. 그런데 이 진에어의 최근에 이제 폭발적인 성장세 움직임이 조금 이제 고성장을 나타내는 움직임들이 최근 나와주고 있어서 이를 두고 유심 있게 한번 지켜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진에어 같은 경우는요. 2026년에 지금 전년 대비 움직임과 제일 여러분들 지금 이 별도 기준의 이게 연결 실적에서도 이렇게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3사 중에 이 매출액 수준이 순식간에 높아지는 거는 사실 진에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진에어. 이전에 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기록에 움직여서 다시 바로 회복세로 접어드는 움직임 이 기복이 진에어가 가장 크거든요. 자 영업이익에 두고 움직임을 살펴봤어도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확대해서 살펴보면은 이 부분에서도 지금 진에어가 유난히 큰 폭의 하락세에서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내는 3사 중에 큰 폭의 성장세를 이제 나타내는 모습들이 이제 보여집니다. 2025년과 2026년 이 움직임이 큰 폭의 성장세. 그래서 이 고정상을 두고 진에어 부분 유심 있게 살펴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결국에는 일단 이 3사 합병 내용들과 지금 이제 시너지 내용들이 더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사를 두고 제가 한 가지 한 번 더 정리를 드려보면 이제 대한항공의 어떤 경쟁력, 분석과 재무 역량, 이 평가 기준을 두고 지금 글로벌 중상위권의 항공사 그 평가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 재무 역량을 두고 이제 과제로 남아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경쟁력 요소와 사업 역량, 근거적인 지금 데이터 움직임을 봤었을 때 사업 다각화, 그쵸? 통합 후 지금 여객 지표는 중상위권에 머물러 있지만 워낙에 이 화물 부분에서는 높은 비중을 확보하고 있고 매출도 잘 확보하고 있다, 유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객 단위당 어떤 수익성 지표를 봤었을 때 업계 상위권을 지금 현재 이제 위치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국인 같은 경우는 이 대형 항공사를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번에 이 4분기 관련해서 지금 무비자 입국이 이제 한시적으로 허용된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 4분기를 놓고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두고도 이 대한항공 집중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도 함께 살펴보려는 건 거고 지금 이 합병도 아시아나하고 관련 내용들 같이 인수권 이제 나와주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이제 시너지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너지를 두고 봤었을 때 대한항공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지 상승 여력이 존재하는지를 두고 우리 함께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제 박스권 움직임이 더해지면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보면 일단 2만 원 가격 기준으로요. 저점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 가격 구간은요. 저점 인식이 되어 있는 자리거든요. 자,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수급들이 들어와주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일단 지금 이 박스권에서 지지력을 확실히 다져야 되는 가격 구간이요. 23,000원의 가격 구간. 여러분들 최근에 이 23,000원 가격 구간을 조금 밀려난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23,000원의 가격 구간을 제대로 확보해 주어야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러 가는 26,000원을 다시 재돌파하러 가는 움직임에 우리는 중요하게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2만 원이 왔다 하면 사들이고 반복적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감행할 수 있는 구간은 맞긴 해요. 이 박스권을 잘 노리면은 반복적으로 먹어주고 할 수 있는 이 포인트들이 존재하거든요. 자, 거기 가운데 지금 최근에 23,000원의 첫 번째 지지력이 중요하고 23,000원을 이탈했다 했을 때 23,000원을 이탈해준다 했었을 때는 22,000원과 22,500원의 이 지지력이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 됩니다. 자, 이 구간을 놓고 제가 분봉 움직임을 두고 우리 여러분들하고 확실히 움직임을 한번 체크해 보면요. 일단 추세적인 움직임, 이 저점 높여가는 이 각도 움직임을 두고도 우리가 한 차례 체크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2만 원 중심으로 지금 이제 저점이 형성되어 있는 이제 부분인 거잖아요. 이 부분을 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만 원과 25,000원의 가격 구간 여기에서는 다져줘야 된다. 23,000원 이탈했을 때 22,500원과 22,000원을 다져줘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 이유는요. 과거에도 이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이 다져가고 다시 돌파 시도 장악형의 캔들 움직임이 이제 나와준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우리는 지금부터 또 한 번의 지금 이제 지지 체크가 중요한 구간인 거예요. 그래서 1차와 2차 지지를 제가 지금 현재 이제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23,000원의 가격 지지력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 추가적인 2차 지지 가격 구간이 22,500원에서 22,000원의 가격 구간입니다. 그래서 1차와 2차 지지 우리 여러분들 체크하시면서 이전에 다져주고 강한 수급력으로 장악해주고 이 윗골이 나타나고 매물 떨어졌던 가격 구간을 장악해주고 한 차례 파동을 이끌어내었던 움직임 중심으로 움직임을 봤었을 때는 또 한 번의 이 가격 구간에서 지지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갭으로 띄워주면서 한 차례 먹어준 이 움직임 가운데 그만큼 수급력이 강하게 발동되었던 이제 가격 구간이거든요. 자, 저점을 높여가면서 한 차례 다져주고 다시 눌리고 다시 돌파했을 때 이 가격 구간에서
22,500원과 22,000원의 가격 구간에서 강한 상승 움직임이 수급력이 나타난 케이스예요. 반복적으로 여기에서는 수급력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볼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구간에서 갭으로 띄워주는 수급력을 보여주죠. 자, 이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음봉 맞고 장대 음봉 맞고 매물 출회되었던 구간을 한 번에 이 고점 구간까지, 이 윗꼬리가 나타났던 이 고점 구간까지 먹어버리는 이 장악형의 캔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한 차례 돌파 시도가 나타나고 차익 실현 물량 떨어지면서 다시 한 번에 이 양봉 기준에 시초가 움직임 중심으로 지지가 만들어지면서 파동을 이끌어냈던 모습이거든요. 자, 이 모습을 봤었을 때 다시 한 번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지력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봤었을 때 추가 1차 지지와 2차 지지 그리고 저점 인식은 지금 현재 2만 원의 가격 구간에서 완성되고 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다시 일봉으로 가보실까요? 자, 일봉으로 가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구간 한 차례 지지 체크 해보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 가격 구간을 이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2만 원이 왔다 해서 이제 단기 트레이딩 가능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움직임, 다시 재차 26,000원 돌파 움직임에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1차와 2차 지지 가격 구간에서 버텨주고 밑꼬리로 끌어올려주는 수급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수급적인 움직임을 살펴보시면 개인 물량도 엄청나지만 사실 이 개인 물량뿐만이 아니라 수급적인 움직임이 강하게 이제 발동되었던 부분이 사실 이제 기관이 들어와줬을 때였어요. 기관이 이렇게 매집하고 하니까 어느 정도 주가 탄력 움직임이 완성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 놓고 봤었을 때 기관이 다시 순매수 전환 움직임을 나타낸다. 자, 금융투자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순매수를 이끌어주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보이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매도세가 지금 이제 기관은 강하죠. 근데 어느 정도 진정된 케이스예요, 사실. 지금 수급력을 봤었을 때 매도세는 어느 정도 진정된 케이스 안에서 1차와 2차 지지 체크하시면서 다시 탄력 구간이 완성되려면 플러스 기관의 움직임도 중요하게 요인으로 지켜볼 수 있다. 아마 여기에서 26,000원을 또 돌파하러 갈 때 순배수 전환 움직임이 또 강하게 들어와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인 물량 움직임이 강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창구에서 매도세가 지금 던져지면서 조정폭이 나타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창구 움직임을 보세요. 지금 JP모간에서 계속해서 엄청나게 수급적인 움직임, 매수세를 강하게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요? 지금 신영증권에서도 막판에 매수세가 더해진 부분인데 JP모간이 이렇게 순매수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지금 오히려 이 조정 구간에서 사들이고 있는 그런 수급적인 흐름이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대한항공은 어떤 강한 몇 배 간다 이거는 솔직히 거짓말이에요.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차트적인 이론을 봤었을 땐 왜냐하면 이전에 이 가격 구간에서 눌리고 저점을 확인하면서 강한 매물대를 형성시켰던 가격 구간이기 때문에 맞고 떨어지는 움직임들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박스권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 건데, 그러려면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면 강한 수급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 트레이딩으로 우리 여러분들 수익 확보해 두시면서 전체적으로 이 박스권 상단을 결국에 돌파해주면서 강한 수급력이 이끌어줬을 때 이 3만 원의 돌파 움직임을 두고 우리가 한 차례 더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일단 이렇게 등락이 반복되면서 박스권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에서 희망회로 돌리면서 몇 배 간다, 35,000원 돌파할 거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도 현실적인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1차와 2차 지지 꼭 참고해 두시고요. 결국에 우리는 26,000원을 돌파하러 가는 움직임, 추세적인 움직임을 두고 집중해 볼 건데, 결국 상승 추세, 이 주가 탄력을 위해서는요,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야만 비로소
따라서 엄청난 시세 분출이 터져줄 수 있는 파동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2만 원이 왔었을 때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반복 매매가 가능하고 현재의 주가를 지켜준다면 2만 6천 원 이 돌파 시도 이 고점 구간까지 또 상승폭이 현재 열려있는 부분 속에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방향성을 체크해드리고 있는 부분인 거죠. 자, 일단 이 2만 6천 원을 제대로 장악해주지 못하면요. 일단 수급선의 저항이 흔들릴 수 있는 가격 구간이 지금 현재로서는 많아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사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소화하기 전까지는 박스권의 등락이 반복될 수 있다. 결국에 2만 6천 원을 장악해 주었을 때 우리는 3만 원의 움직임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추세적인 흐름을 지켜볼 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1차와 2차 지지를 먼저 체크해 드린 부분이다. 자, 제가 연휴 끝나고 기업 분석 제대로 한번 쫙 훑어 드릴게요. 그리고 차트적인 이론도 더 보충해 드릴 거니까 오늘은 연휴가 이제 편안하게 소통 방식으로 이제 체크해 두시면서 제가 대한항공 자, 우리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까지 아시아나 인수권과 내용들, 기업적인 내용들 어떤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 거니까 오늘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에서 집중적으로 또 우리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명절 잘 보내시고요. 행복한 명절 연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